시민프레스와 메일타임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2대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국회의석 탈환을 목표로 원외 예비 후보 인사들의 출마가 본격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의회 의장 등 출신 이력이 화려합니다. 특히 중원구는 기존 당협위원장이 아닌 인물들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여야당의 치열한 공천 경쟁이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2024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후 7시 기준으로 중원구 4명, 수정구 5명으로 9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분당구에는 무등록으로 현재까지는 예비후보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총선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메일타임즈와 시민프레스가 공동으로 예비후보자 초청에 출마 여론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성남중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심규철 전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찍이 성남중원의 뜻을 품고 지역에서 활동하신 지가 꽤 됐어요. 네. 그런데 그 후보께서는 그 충북 옥천 영동 보은에서 또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군포에서도 출마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두 군데를 놔두고 성남 중원을 왜 선택했을까? 유권자들이나 성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왜 심규철이가 성남을 중원을 선택했는가? 궁금증 해서 좀 시켜주시죠. 네. 예, 먼저 우리 메일타임스와 시민프레스를 애독하시는 애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제가 왜 성남 중원에 왔을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성남 중원은 제가 변호사 초기에 영원무역의 해고 무효 소송을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해고 근로자들 편에 서서 해고 무효 소송을 맡아서 제가 좀 근로자들을 도운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 이후에 약 한 3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늘 중원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론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성남의 발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전임도 신상진 시장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화선에 또 경력을 쌓으셨고 또 많은 일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될 묵은 과제들이 많은 것이고 저는 사실 4년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정치, 지방정치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거리를 조금 두면서 이제 지역을 살펴봤는데 이 중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편에 초기부터 인연을 맺어온 곳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신강진 시장께서 이제 시장으로 당선돼서 나가셨고 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역할이 많은 지역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성남이 또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시장을 맡게 됐고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이 힘을 좀 이용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면은 우리 중원구의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힘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이제 고향에서 정치했고 또 경기도에 다른 지역에서 정치를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좋은 경험과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쌓아서 제가 변호사 초기에 인을 맺었던 우리 중원구 이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의 남은 모든 여력을 한번 불태워보자. 이런 생각에서 중원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원구를 선택해 주셨고 중원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상진 현재 성남시장께서 4선을 역임하셨어요. 그 중에서
중원 지역에서는 아마 역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다선 의원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상 중원은 야권 지역입니다. 네. 네, 그 노동자들이 많고 좀 전에 영업용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데 중원은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노동자들이 많고 야권 성향이 짙고 그리고 또 중원에는 현역 의원인 윤영찬 의원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킨십이 상당히 좋은 의원으로 평가가 나 있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특성을 어떻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함께 스킨십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 활동을 지역에 사시면서 나름대로 또 후보님께서 예비 후보님께서 느끼신 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심규철이가 만나본 중원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네, 너무 어려운가요? 저도 뭐 좋습니까? 네. 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원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이런 그 무거운 과제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요약한다면은 주거 문제, 교통 네. 문제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주거 문제는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중원구의 대표적인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지요. 네. 지금 중원구 전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네.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지금 도촌동과 하대원 지역을 빼놓고는 전 지역이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이건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저 철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철도 이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또 노선이 또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국가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쉽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여론 수렴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있고 또 신상진 시장께서 지금 시장을 맡고 있고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건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글쎄 뭐 생각은 서로 다르겠습니다만은 야당의 힘으로는 조금 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해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중원구는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저 심규철이 뭐 부족한 일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 경험 많이 쌓았습니다. 또 많은 인맥도 쌓았습니다. 또 저는 뭐 농촌 경험도 해봤고 도시 경험도 해봤고 중원이 필요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남보다는 그래도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또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뭐 자평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서 중원구의 주거교통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제가 그래도 저희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당선되면은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처음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나은 입장에서 좀 힘있는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 받는데도 좀 나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중원구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저는 호소드리고 또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공천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근데 좀 전에 다른 후보들보다도 또전 국회 경험이 있으시고 그래서 유리한 그런 고지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공천이 되셨어요. 그래서 야권 후보와의 그런 실질적인 이제 그 당선이 되느냐 낙선이 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경쟁력 부분은 왜 심규철인가? 어떤 방식으로, 물론 뭐 거기에는 뭐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저희나 이제 우리 메일타임즈나 시민프레스를 시청하시는 분 유권자들에 대해서
내 심기철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를 내가 당당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그런 각오한 말씀 주시죠. 유권자분들께서 후보를 고르는 기준은 뭐 다양한 것입니다. 네. 뭐 그 후보의 학력도 볼 것이고 경력도 볼 것이고 인품도 볼 것이고 또 지역 활동하는 여러 가지 성실성이나 네. 또 여러 가지 뭐 또 도덕적인 면도 볼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 난 이번에 저는 이번에 우리 중원국민들께서 글쎄요 저 심규철을 선택하시는데 크게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실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저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주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줍니까? 그래 지금 이제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네. 많으시죠. 네. 여야간에 너무 싸우지 않느냐. 좀 싸우지 않고 좀 건설적으로 대화하면서 좀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건 뭐 우리 보수층에 속한 분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가 반성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초선 국회의원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난날의 그 짧은 경험 그 바탕 삼아서 정말로 이번 22대 국회는 새로운 국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 이런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국회를 바꿀 이런 각오가 없다면은 정말 또 다시 뭐 국회에 도전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지역 문제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상대원은 지금 상대원 2구역이 이미 이제 철거를 시작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원 3구역은 공공개발로 들어갑니다. 네, 네. 관에서 주도해서 네. 이렇게 해서 주민대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랬을 경우에 성남 중원의 어떤 그 구도는 완전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네. 금강구역도 지금 입주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중원 쪽에서 쭉 위에서 은행주공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졌을 때 성남에는 과연 중원에서는 어떠한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까요? 아직 제대로 된 뭐 공연장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 혜택에서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중원이 고급 주거단지로 변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문화적인 수준도 갖춰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아트센터 분당에 있는 아트센터 정도의 그런 예술문화 공간 네. 그것도 중원에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원 청소년 수련관에도 뭐 조그만 소극장 같은 그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트리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위례 쪽에 또 공연장이 있고, 이제 모란 같은 경우에도 모란도 상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일찍이 내려오셔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런저러한 그런 불편한 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점에 상당히 중점을 좀 두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네, 이제 시간이 거의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양자 토론이나 후보 여러분을 모시고 초청 토론을 같은 걸 하면은 길게 1시간 30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시간이 주어진 게 한계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왜 심규철해야 되고 나는 내가 당선이 됐을 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 전체를 밝힐 수준은 없지만 네, 맺은 말 좀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네. 예, 존경하는 중원 구민 여러분, 오늘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중원을 사랑합니다. 또 지난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1년 가까이 중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많은 중원 구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신당진 시장의 또 유기적인 그 협조
하에 중원을 발전시키는데 누구보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는 후보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되어서 네. 저 신규철에게 이번에 일할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